영혼 털어서 줄거리 요약만 한 달 걸렸다. 전무후무할 스토리와 독보적인 캐릭터들의 대서사시. 비엘기의 대하소설. 잠시만요. 지금 나오는 배경음악 비엘시스가 직접 연주한 건가요? 아니요.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과 함께 홈불과 비엘 덕질을 향한 비엘시스의 사랑을 담아 음대 졸업하신 전문 피아니스트께 부탁드려 어렵게 녹음한 겁니다. 중간중간 배경음악 깔려있으니 즐겁게 감상하시고 비엘시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홈불 리뷰 시작합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을 귀재라고 불렀고, 귀재는 나래청에서 나자로서 악귀를 몰아내는 일을 해요. 귀신은 셋 중 하나인데, 첫 번째, 원한을 가진 원귀 혹은 악귀. 두 번째, 아무 목적 없이 구천을 떠도는 잡귀. 세 번째, 이지와 외형이 있고 자아를 가지고 있는 강한 귀신 영귀로 나뉩니다. 나래청 추격부 제1팀 수석 나자 윤태희는 예쁘고 깜찍하고 본인만 바라보는 후임 나자를 찾기 위해서 본인이 데리고 있는 영귀와 일을 꾸며요. 그리고 2달의 휴가를 받아내게 돼요. 그리고 귀재를 찾으러 고등학교 도서관 사서로 잠입합니다. 불로불사하는 재겸이가 있어요. 재겸이는 인간이고 귀신이고 양쪽 다 공평하게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재겸이랑 같이 사는 여우 한 마리가 있는데 이름은 정주, 모습은 사람이에요. 구미호네요. 정주와의 약속으로 재겸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요. 첫 등교날 교실은 아직 수업 중이어서 재겸이는 먼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귀재 눈에만 보이는 자벌레 무더기를 발견해요. 이것도 귀기가 셀수록 자벌레가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급한 대로 책을 찢어서 간이 부적을 만든 후 벌레를 사라지게 만들죠. 그리고는 윤태희가 안녕? 하며 들어옵니다. 태희 시그니처 인사. 그렇게 태희와 재겸이는 첫 인사를 하죠. 재겸이가 나가고 옥도장이 깨진 걸 발견해요. 그래서 옥도장을 만들었던 이영신에게 전화를 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죠. 알고 보니 재겸이가 벌레를 다 죽여서 옥도장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윤태희가 섹시한데 라며 혼잘만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교실로 돌아간 재겸이는 반 아이들에게 첫인사를 하게 되는데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물가에는 가지 말라며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뒷방 어르신 같은 인사를 합니다. 재겸이의 어르신스러운 말투와 행동이 홈불에서 특히 재밌으니 앞으로 기대해주세요. 네. 재겸이는 조영우라는 친구와 같이 등하교를 하며 나름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조영우가 귀재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재겸이는 본인이 귀재라는 사실은 굳이 밝히지 않아요. 어느 날 하굣길에 재겸이는 조영우를 부르는 늙은 귀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 소리를 따라가서 원귀에게 당하고 있는 조영우를 발견하게 됐고 재겸이는 원귀에게 본인이 메고 있던 넥타이를 던져주며 조영우를 원귀로부터 구해줘요. 인성무엇? 춘대래죠? 맞아요. 재겸이 겉으로는 틱틱거려도 정이 많고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나중에 태희에게도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날 등교길에 재겸이랑 태희가 마주치게 되는데요. 재겸이가 넥타이를 잊어먹고 안 하고 온 걸 태희가 알아차리고는 자기 넥타이를 빼서 재겸이한테 매줘요. 얘네 넥타이 씬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개설레요. 홈불이 15세인데 이런 걸로 반백살 먹은 아줌마를 들었다 놨다 하네요. 그리고는 학교 끝나고 만나자고 다음을 약속하고 헤어지는데요. 윤태희 네가 여우다. 정주랑 그냥 역할 바꿔. 재겸이가 학교에서 불량 학생 이주열한테 돈을 주면서 아이스크림 값을 적선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적선이래. 미친 귀염귀염. 그래서 열받은 이주열이 축구공으로 재겸이를 치고 재겸이 코에서 코피가 납니다. 코피가 난 상태로 도서관에 가요. 그리고 도와달라는 태희의 말에 도서관 책 정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바람의 전사, 매일을 이루는 습관, 온통 한자뿐인 관촌수필을 집어든 재겸이에게 키가 몇이냐며 한 6척은 넘냐고 물어봐요. 재겸 어르신 눈치도 없죠. 그쯤 될 거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재겸이에게 태희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둘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나 궁금해지는 지점이었어요. 윤태희는 재겸이와 친구가 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재겸이는 반가워하지 않아요. 재겸이가 도서관을 떠나고 태희는 피해 내력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귀 세로를 불러내요. 그리고
코 푼 게 아니라 코피가 묻은 휴지로 재겸의 과거를 읽어달라고 세로에게 부탁해요. 하지만 세로는 피의 양이 너무 적어서 과거를 읽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해요. 연기 그거 극한 직업이네. 피양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더러워서 하기 싫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다음에 재겸이가 매산이랑 같이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든요. 거기 계셨던 어르신이 매산이를 보고 동생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아는 애라고 대답해요. 세상에 정붙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재겸이를 보여주는 안쓰러운 장면이었어요. 장면이 바뀌고 재겸이 학교 책상 위에 쓰레기가 올려져 있는 걸 봅니다. 의자에는 더러운 신발 자국이 남아있는 등 분명히 악의적인 일이 재겸이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재겸이는 잡기가 그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해요. 잡기 씹새. 잡기 씹새 나와라. 너네 잡히면 뒤진다. 놀고 있는 잡기 씹새 3명을 찾은 재겸이는 누가 이런 짓을 벌였나고 추궁합니다. 여기서 이 잡기 3마리가 또 귀엽고 앙증맞게 놀고 있어요. 잡기 중에 도화기가 있어요. 도화기는 본인이 목격한 장면을 그림으로 옮기는 재주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재겸이를 괴롭혔던 게 이주열이었다는 게 들통나죠. 재겸이 참지 않기? 다음 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주열에게 주먹을 날리게 됩니다. 빡! 저는 강수가 너무 좋아요. 강수가 진리입니다. 강수가 정답입니다. 제 최애수 재겸입니다. 재겸이의 싸움 소식을 들은 정주가 바로 학교에 와요. 전날 재겸이는 머리를 직접 잘랐거든요. 재겸이의 머리 상태를 보고 정주는 머리채라도 잡힌 게 없냐며 되도 않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 부분 진짜 너무 웃겼어요. 쌈촌을 부르며 재겸이는 머리는 직접 자른 거라고 말해줘요. 알고 보니 이주열은 귀기를 실은 주먹에 맞아서 코뼈가 부러진 상태로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 있던 상태였어요. 이거 죽지 않은 게 다행 아닌가요? 정주는 이 일을 해결하려 천하의 제일 가는 명의 매산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진심 매산이 너무 귀엽습니다. 사진 보시죠? 정주와 병원에 도착한 매산이는 토를 하고 그 물을 이주열에게 먹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매산이 꼴! 근데 안 더럽게 느껴져요. 이주열이 마신 그 물은 매산이 몸속에 고여있던 이슬로 만든 정화수였고 그걸 마신 이주열은 내상이 싹 낫게 됩니다. 허준 매산 선생님의 도움으로 재겸이의 질풍노도 패싸움은 일단락돼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다친 고양이를 본 매산이가 번화가에서 고양이를 고쳐주게 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정주는 빠르게 매산이를 들고 튀었지만 역시 한 발 늦었죠. 그 모습을 제구부 나자가 보게 되고 이 소식은 제구부 1팀 수석 이영신에게 보고되게 됩니다. 이영신, 이분이 또 워크홀릭이거든요. 매산이 잘못 걸렸다. 그 와중에 신성한 존재인 매산이가 본인 때문에 이주열을 고치게 됐다는 사실이 싫었던 재겸이는 본인을 제발 죽여달라고 말해요. 이 말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일지 불로불사하는 재겸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흥분을 해서 깨진 밥그릇 파편을 으스러져라 움켜쥐고는 이게 손이 아니라 목에 박혀도 자긴 안 죽는다며 못 죽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억울해하죠. 그럼 본인 옆에 붙어있지 말고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랑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말이죠. 그렇죠. 윤태희 또한 재겸이의 패싸움 소식을 듣게 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던 태희는 사고를 친 재겸이에게 교내 봉사를 시키자며 학주쌤에게 건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재겸은 윤태희의 계획대로 도서실 청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윤태희 야우야우. 윤태희는 재겸이에게 청소 대신 책 읽고 감상문을 쓰라고 해요. 태희는 재겸이와 시간을 보내며 친해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재겸이는 한강 작가님도 울고 갈 감자떡보다 꿀떡이 좋다는 감상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윤태희는 그런 재겸이에게 칭찬 스티커를 줘요. 퇴근하고 이영신을 만난 윤태희는 귀한 동자님을 봤다는 이영신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영신은 동자님을 모셔와서 좋은 물건을 만들 궁리에 여념이 없었어요. 동자님은 우리 귀염둥이 매산이죠.
진짜 우리 매산이 너무 귀엽다고요. 완전 순진하잖아요. 한편 태희는 칭찬 스티커를 5개 모으면 선물을 주겠다고 재겸이의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대체 무슨 선물을 주려는 건지 저도 궁금했어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있던 재겸이는 연기인 패연과 세로를 마주치지만 아는 척하면 귀찮아질 게 뻔하니까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연기들의 입에서 나자를 찾고 있다는 윤태희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반전이 시작되죠. 연기 둘을 뒤로 하고 재겸이는 도서관에 나서게 되고 밖에 있는 도서관 사서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뚜둥. 두둥. 아무것도 모르는 윤태희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그 찰나의 순간 재겸이는 귀기를 실어 주먹을 날립니다. 퍽! 재겸이의 팔을 붙잡고 본인이 직접 설명하겠다는 윤태희한테 자기가 팔 놓으란 말을 3번 하게 되면 네 손목 부러진다고 겁나 살벌해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다음날 재겸이는 나자 씹새끼들을 피해 학교에 가지 않고 서점에 갑니다. 태희는 재겸을 만나러 서점에 와요. 재겸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지만 너네는 원수가 아니라 인연이란다. 윤태희는 한국 최초의 심리주의 소설 이상 날개의 한 구절 박제가 된 천재를 아시오를 읽어주며 본인은 유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박제가 된 기분은 어떠냐고 재겸이에게 물어봐요. 며칠 전에 집에서 밥그릇 깨고 그걸로 본인 찔러대며 정주랑 매산이한테 상처 주는 말 했는데 윤태희가 영린을 건드린 꼴이 됐어요. 윤태희는 세로를 통해서 재겸이가 스승에게 배신당한 것도 불로불사인 것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윤태희는 돌아가는 방법이 아닌 직진을 선택합니다. 진짜 윤태희스러운 발상이에요. 재겸이에게 본인의 나자가 되어달라고 말해요.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지. 본인을 배신한 스승이 나자였기 때문에 재겸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자가 될 일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청산유수 태희 절대 밀리지 않아요. 네 스승이 개새끼였어도 본인까지 덩달아 미워하지는 말라고 해요. 그렇지만 재겸이는 받아주지 않죠. 나자를 더러운 협작꾼의 음험한 수작질이나 일삼는 쓰레기라 칭하며 나자에 대한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여기서 저는 재겸이가 왜 이렇게 나자에게 적대감을 느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자가 싫다면 네 말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나자가 될 일은 없을 것 같긴 하네. 어쩌면 우린 좋은 친구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유감이야. 그래서 말인데 조용호는 어때? 라며 재겸이를 떠봅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중얼거리던 재겸이는 윤태희의 멱살을 잡고 짐짝처럼 들어올려 벽 쪽으로 내몹니다. 아니, 이건 협박이 아니야. 협박이 뭔지 잘 모르는구나. 신상 받아보니 출생신고부터 완벽하게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한 거야? 서류에 기재된 가족관계는 당연히 가짜일 테고 그럼 그 연예인이라던 삼촌이랑은 무슨 사이지? 이름이 아마 정주라고 했던가? 조심하라고 전해줘. 이 말을 들은 재겸이의 눈동자는 황망하게 흔들립니다. 이런 거 협박이라고 해, 재겸아. 알겠어? 그리고 윤태희는 재겸이가 본인의 편이 되어준다면 본인도 재겸이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재겸이와 윤태희가 도서관에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제구부 나자 이영신은 산삼동자를 찾으러 재겸이의 집으로 가거든요. 집에 처져 있던 결계까지 부숴가며 이영신은 어찌어찌 매산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이 자식이 우리 매산이 내놔라! 나래청으로 가는 길에 이영신은 화장실에 들렀고 매산이는 그때 정주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정주랑 통화하고 매산이 본인이 이영신에게 납치되었음을 알게 돼요. 귀여운 매산이는 그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영신은 정주와 재겸이를 만나러 서울로 가는 거라고 매산이에게 말했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아차린 거지요. 정주는 바로 매산이에게 갈 테니 시간을 끌라고 했고 매산이는 산에서 멀어져서 힘이 약해졌다는 귀엽고 깜찍한 핑계를 대며 이영신과 급한 대로 가까운 산으로 향하게 돼요. 산에 도착한 매산이는 뿌리를 내리고 산과 한 몸이 됩니다. 산과 하나가 된 매산이는 그때부터 요지부동 상태로 있게 돼요. 잘했다, 잘했어. 그래, 나이 허스로 먹은 거 아니지? 우리 아기 매산이.
한편 윤태희와 싸우고 집으로 돌아온 재겸이는 집에 결계가 깨져 있고 매산이도 사라진 것을 발견해요. 재겸이는 비마를 불러내어서 매산이가 있는 곳으로 향해요. 너네 이제 뒤졌다. 다 죽었음. 혼불 세계관에서 재겸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음. 같은 시각 윤태희는 이영신에게서 매산이가 움직이질 않으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고 곧바로 산으로 향합니다. 음산하다. 태희는 재겸이보다 먼저 산에 도착했고 산에 뿌리 내린 동자섬을 보고는 발목을 도끼로 자르라고 제구부 나자들이 황당한 소리를 해요. 산에 뿌리 내리고 있던 매산이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내 발목 어쩔? 그래서 태희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매산이한테 귓속말로 짧으면 석 달 안에 나래청이 부서질 것이니 오늘은 그냥 저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설득해요. 저 이 이야기 듣고 소름 돋았잖아요. 이 얘긴 뭐죠? 그때 재겸이가 산에 도착합니다. 쾅쾅쾅. 재겸이의 시선은 한순간에 윤태희에게 꽂힙니다. 윤태희가 아 씨발 이라 말하며 좆됐음을 직감하죠. 욕을 해도 너무 멋있어요. 재겸이가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김재겸이고 나이는 안 세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충 한 200년쯤 살았다. 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아. 예전에 내가 스승으로 삼았던 사람이 아마 저주를 건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어. 지금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정주라는 녀석이 내 외삼촌 흉내를 내주고 있어. 참고로 정주 직업은 연예인이고 진짜 정체는 호족이다. 걔도 한 100년은 넘게 살았을 거야. 그리고 저 녀석은 매산이라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나랑 같이 살고 있어. 너네도 대충 알고 있겠지만 겉모습은 저렇게 어린아이여도 알맹이는 몇백 년 묵은 산삼이야. 약점을 잡혔으면 그 약점은 내버리면 그만이야. 남의 손에 망하느니 내 손으로 망칠 거야.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이걸로 네 협박은 무효야 이 씹새끼야. 재겸이는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은장도를 꺼내요. 그리고 손목 부근부터 칼날을 집어넣고 안쪽의 살갗을 일직선으로 어깨까지 쭉 갈라내고 그 안에서 활대를 꺼내요. 여기서 소리 안 지른 독자 없을 겁니다. 저 숨 참으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흉이 들어있는 활을 나자들에게 쏘기 시작합니다. 이영신이 흑망조를 써서 재겸이의 기억을 날리고 매산이를 데리고 가자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윤태희는 흑망조를 재겸이가 아닌 이영신과 다른 제구부 나자들에게 써요. 재겸이를 자꾸만 실패하는 윤태희의 회심의 한 수였죠. 그리고 재겸의 귀기를 보고 붉은색 귀기는 처음 봤다며 예쁘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저는 이게 예쁘다는 고백처럼 들렸어요. 이 문장이 너무 설레어서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재겸이는 윤태희를 죽이려 했지만 그때 매산이가 달려와서는 윤태희가 본인을 구해줬다면서 석 달 안에 나래청이 망할 거라는 윤태희의 말을 재겸이에게 전해줍니다. 재겸이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윤태희에게 물었고 윤태희는 나래청을 본인이 부술 거라고 대답합니다. 이때부터 BL 판타지 대작의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다! 나의 무덤작! 윤태희는 오랫동안 나래청을 부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능한 장기말이 되어줄 후임 나자가 필요했습니다. 본인 명패 훔치게 하고 버릴 장기말이 필요했거든요. 그게 너였으면 좋겠어 라면서 재겸이에게 영모에 가담해달라고 말합니다. 재겸 흔들리지 않기. 영모를 이리 로맨틱하게 꾸민다니. 영모 아니고 연모네요. 연모. 그런데 그때 나래청에 귀속된 상대 나자에게 흑망조를 날리며 귀기를 쓴 윤태희는 피를 토하며 끔찍한 고통을 겪게 돼요. 윤태희는 그냥 실수, 개수작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윤태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던 걸 재겸이가 보게 되죠. 저 상황에 실수니 개수작이니 그런 말장난을 어떻게 하죠? 진짜 윤태희는 능글능글의 끝이에요. 이 정도 노력이면 제법 가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테고 그래서 화살을 비껴 쏘게 됩니다. 재겸이도 실수라는 말로 윤태희를 살려두게 되고 재겸이 습득력이 빨라. 2번 실수는 없다면서 경고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윤태희를 비마에게 부탁하고 떠납니다. 태희의 의도가 아리송했지만 그래도 윤태희에게 호감이 생긴 거겠죠.
며칠 뒤 윤태희는 재겸이의 집에 가요. 거기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매산이의 치유도 통하지 않아 의식이 없는 재겸이를 보게 됩니다. 재겸이는 비마와의 거래로 악몽을 사서 악몽을 꾸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들은 윤태희는 흑제를 불러요. 그리고 흑제에게 재겸이의 악몽을 걷어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게 하라고 부탁해요. 태희 너 나자 구하고 싶은 거 아니지? 배우자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예? 아 맞잖아요. 버릴 장기말이라면서 악몽까지 걷어내주냐고요. 재겸이는 나흘 뒤 깨어나요. 그리고 머리맡에 있는 오르골을 발견하고 이게 뭐냐고 매산이에게 물어보는데 알고 보니 스티커를 모은 선물이라며 윤태희가 놓고 간 거였음을 알게 돼요. 재겸이 모은 스티커는 3개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럼요. 뭔들 못 주겠어요? 선물 받겠다고 스티커 모은 재겸이도 그 나이에 오르골 선물해주는 태희도 너무 예뻐요. 매산이는 많이 수척해 보이는 태희에게 치유를 권했지만 치유가 통하지 않은 재겸이도 오로지 자력으로 눈을 뜰 테니 자신도 제 힘으로 직접 낫겠다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와 이건 뭐 개멋 존멋 그냥 친구였어도 의리 있다고 생각했을 듯해요. 조금 뒤 재겸이는 매산이와 마트에 같이 가게 되고 동생이냐고 묻는 지난번과 같은 어르신들의 물음에 이번엔 제 동생이라고 서럽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해요. 우리 재겸이 본인 옆에 있으면 불행해질 사람들이 걱정돼서 정도 못 주고 살았겠지요. 그리고 블로브 쌓인 재겸이는 정을 나누면 그들은 결국 죽을 테니 이별이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생이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산에서의 전투 이후로 매산이와 정주가 본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눈물 맴지. 지키고 싶은 존재가 생기니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돼야죠. 매산이랑 정주의 소중함을 느낀 재겸이는 두 사람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이제는 떠나라고 하지 않겠다고 둘에게 얘기해줍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살던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정주는 이사를 제안하게 돼요. 그렇지만 매산이가 전기를 치하해서 집은 산 주변에 있어야 했고 또 넓은 정원이 딸려 있어야 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집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었죠. 재겸이가 학교에 가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왜 가냐는 정주의 물음에도 재겸이는 학교에 갔죠. 정상적인 삶이 싫지 않았던 거고 인연을 만드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낀 거겠죠.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산 재겸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주는 학교에 가는 재겸이가 걱정돼서 휴대폰을 쥐어줍니다. 우리 재겸 어르신 문자 쓰실 줄 몰라서 답장이 엉망진창인데요. 너무 귀여우십니다. 학교 가는 길에 윤태희를 만났고 윤태희는 저녁을 먹자는 둥 차를 마시자는 둥 재겸이에게 들이댔는데 재겸이가 너 왜 반말해? 윤태희 당황? 너 왜 씨발 나한테 반말하냐고 라면서 연장자 힘을 세게 박죠. 미치겠다. 태희야 얘를 갖추어라. 재겸이는 조영우와 같이 급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윤태희가 와서는 재겸의 이름을 부르려다 말고 나리야 라고 부르면서 수업 끝나면 잠깐 도서실에 와주세요 라며 정중하게 물어봐요. 지금 본인 엿먹이냐는 재겸의 무릎에 설마요 나 그렇게 싹바가지 없는 새끼는 아닌데 라고 대답해요. 능글거리는 윤태희 캐릭터 너무 좋아요. 수업이 끝나고 재겸이는 도서관에 가는데 윤태희가 아이들에게 다친 팔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몇 대 몇이었지? 6대 1이었어요. 혼자서 6명이야? 와 그러니까 그렇게 다치죠. 아니 내가 6이었어. 하마터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마음씨가 착하셔서 그 대화를 지켜본 재겸이는 저 새끼 일부러 저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애써 침착한 척해요. 태희야 적당히 해. 나중에 얼마나 날있게 혼나려고 그러니? 윤태희는 지난밤 산에서의 전투를 나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해줘요. 자신이 오른쪽 어깨에 재겸이의 활을 맞고도 동티가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재겸에게 물어봤지만 재겸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는 활의 출처로 넘어갔고 재겸이 스승에게로 넘어갑니다. 활은 스승이 재겸에게 물려줬던 것이고 스승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내버리고 싶었지만 활이 너무나 위험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재겸이는 본인의 팔에 활을 보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태희가 스승 어떻게 됐냐고 묻잖아요. 스승은 본인의 손으로 직접 죽였기 때문에 연기든 뭐든 어떠한 형태로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죽었다고 말해줍니다. 윤태희는 복수를 해낸 기분에 대해 물었고 재겸이는 그냥 그랬다고 대답합니다. 윤태희도 복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본인의 원수는 이 생, 살아있음이 원수였다고 덧붙여요. 스승은 이 세상에 없지만 이 삶의 주인은 여전히 스승이었던 거죠. 재겸이는 재겸이에게 거짓으로 접근한 윤태희의 잘못을 꼬집었지만 윤태희는 후회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만약 본인이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다면 재겸이 네가 본인과 지금처럼 이야기나 해줬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때의 그 족같은 후회와 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태희에게 재겸이는 너 진짜 상종도 못할 개새끼 라고 느낀 점을 내뱉어요. 매산이를 도와줬고 오르고를 선물 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정확히 뭔지 모를 것들을 재겸이는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재겸이도 윤태희가 신경 쓰였던 거죠. 태희가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랬겠죠. 그래서 학교에 왔고 도서관에 왔던 거죠. 그걸 간파한 윤태희는 너 내가 궁금해졌어 라면서 본인의 계획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나래청을 부수고 나래청장의 목을 딸 거야. 내 원수거든 그 사람. 사연은 간단해. 눈앞에서 가족이 몰살당했어. 흔해 빠진 복수극이지. 네가 내 복수를 도와준다면 나도 네 복수 도와줄게. 내가 죽여줄게 널 라고 말합니다. 와, 이렇게 둘은 서로를 망가뜨리는 관계로 가는 거죠. 윤태희는 재겸의 도움을 받아 복수를 하고 재겸은 윤태희로부터 죽음을 받고요. 뭐 이런 애절한 관계가 다 있나요? 윤태희가 방상시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200년 전 선대의 나래청이 해체되었고 20세기 중반 무렵 현대의 나래청이 자리 잡았어요. 과거 선대 나래청의 수장은 방상시였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나래청장이 나래청을 이끌고 있어요. 나래청장과 방상시는 엄연히 다른 존재인데 나래청장은 직함에 불과했지만 방상시는 신이었어요. 방상시의 특별한 권능은 방상시가 쓰고 다니던 탈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 탈을 쓰고 혼에 새겨진 이름을 3번 부르면 귀신이든 인간이든 이름을 불린 그 대상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탈을 지금은 나래청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윤태희는 그 탈을 빼앗아 재겸이를 죽여주겠다고 말해요. 본인의 인생 자체가 원수였던 재겸은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만 했고 믿고 싶었으며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윤태희는 오랫동안 나래청을 부수기 위한 계획을 세워왔노라고 말하면서 협박도 안 먹히고 약점 잡은 것도 도루묵이 되어버려서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도와달라고 말해요. 내가 살면 넌 죽고 네가 죽으면 내가 사는 꽤나 각별하고 낭만적인 관계로 그렇게 둘은 서로의 목덜미를 쥐고 있는 사이가 돼요. 얘들아, 무슨 사랑은 서로 목덜미를 쥐고 하니 가슴이 아프다. 재겸이가 물어봐요. 앞으로 자기는 어떤 일을 하면 되냐고. 넌 윤태희를 사랑하면 돼. 그래서 태희가 본인의 이름이 적힌 목차를 빼돌려달라고 말합니다. 목차를 왜 본인이 빼돌리면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정식 나자가 되면 목차에 피로 이름을 새겨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피의 계약이 되는 것이고 피의 계약을 맺은 나자는 나래청의 같은 나자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목찰은 대의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상 내부의 적을 경계하기 위해 만든 방어선이죠. 나래청 참 철두철미하네요. 그리고 그 후 나래청에 쳐들어갈 거라고 계획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재겸이의 나래청 입청이 시작됩니다. 혼불 정말 너무 재밌어요. 재겸이의 나래청 입청이 결정되고 재겸, 정주, 매산이는 윤태희의 도움으로 새로운 집을 찾게 돼요. 윤태희는 재겸이에게 나래청 입청 전 조언을 해주는데요. 다른 나자들과 싸우거나 때리지 말라고 말해요. 아무래도 재겸이가 워낙 강한 귀재이고 앞으로 윤태희의 계획을 위해서라도 재겸이가 나래청의 높은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을 해준 거겠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싸움이 붙으면 선빵은 맞아주라고도 덧붙여요.
다음 날 재겸이는 나래청 추격부 1팀 주임 나자 강이빈과 1차 시험을 치르러 나래청에 가게 돼요. 나래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윤태희의 실력이라든지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도와줬다든지 같은 좋은 평판을 강이빈에게서 듣게 돼요. 재겸이는 본인이 생각한 윤태희랑 그의 평판이 너무 달라서 의아해해요. 재겸은 진짜 윤태희를 알 수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번호표를 받고 입실한 후 탈색남 임효운을 만나요. 테스트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1단계는 눈이 제대로 트였는지를 확인하고 2단계는 귀감이 확실히 열렸는지를 확인하고 3단계는 귀기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는지를 보게 됩니다. 1단계에서 재겸이는 꽃의 개수를 물어보는 시험관에게 꽃은 안 보이고 몸통에 하얀 점이 있는 암수 사슴만 보인다고 대답해요. 영물인 사슴을 본 재겸에게 시험관은 깜짝 놀랐고 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은 100명 중 한두 명꼴이고 사슴을 보는 사람은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겸이 역시 보통 귀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10년 전 윤태희가 시험 중 사슴을 본 후로 처음 나온 케이스라고 말해줘요. 그렇게 재겸이는 2단계, 3단계 시험이 면제되고 1등으로 수습나자가 되게 됩니다. 몇백 명 중 한두 명 나올까 말까한 커플이 이 대하소설 혼불에서 탄생한다고요. 재겸이는 신이 나서 윤태희에게 문자를 보내요. 시험 합격했다. 사슴도 팠다. 라고요. 윤태희는 섹시한데? 라고 답장해요. 우리 나리는 섹시라는 말 몰라요. 저 문자를 보고도 섹시라는 말이 나오나요, 태희씨? 근데 저 섹시한데 이 대사 너무 좋아요. 역시 사랑에 눈이 멀면 별게 다 섹시하고 그런 거예요. 임효문도 시험에 패스해서 수습나자가 되었고 둘은 동기가 되었어요. 그때 황승수가 회의실 앞에 나와서 본인의 친형이 추격부 선임이라 말하며 껄렁거리기 시작해요. 이런 애들 꼭 있어요. 그때 아무도 모르게 회의실 안으로 윤태희가 조용히 들어왔고 노란 옷을 입은 재겸이를 보고는 우리 나리가 개나리 옷을 입었네? 라며 작게 읊조려요. 너무 귀여워. 우리 나리래. 우리 나리가 개나리 옷 입었대요. 황승수는 입청자들의 편을 나누고 싶어 했고 그 때문에 회의실에는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황승수는 추천 입청을 한 재겸이에게만 살갑게 굴었는데 재겸이는 들러붙지 마 라며 언제나처럼 재겸스럽게 대답해요. 그리고 너네 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너한테 설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줬어? 내 뒷배는 나한테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런 재겸의 말에 뒷수습도 못해줄 만큼 상당히 별 볼 일 없는 백을 두셨냐며 황승수가 약을 올렸고 동시에 재겸의 머리를 귀기를 실어 후려쳤어요. 그 모습을 우리 태희가 봅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맥이라고 하셨죠? 인맥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눈치예요. 눈치. 알겠어요? 이 눈치가 좋아야 기어올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분간을 하죠. 기어오르는 거 딱 싫어하시는데 우리 나리는. 그리고 윤태희는 실력 좀 확인하자며 황순수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건 실력 확인이 아니고 화풀이 아니냐며 묻는 황순수에게 맞아요. 화풀이 하는 거. 누구는 감히 손도 못 대는데 남이 손대니까 사실 좀 빡 돌았어요. BL 대하소설 혼불 리뷰 1부 마칩니다.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BL 주주의 비주 BL 읽는 회계사 엘이었습니다.